그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아내가 떠난 지 오래지만 나는 오늘도 무심코 그 자리에 눈길이 갔다. 여전히 아내가 앉았던 그 자리가 내게 남아 있었다. 그 자리에 앉을 때마다 마치 그녀가 아직 내 곁에 있는 듯한 착각을 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자리가 아무것도 아닌 텅 빈 공간으로 남아 있었다. 나는 가만히 그 자리를 바라보며 그녀의 부재가 나를 압도하는 순간을 경험했다. 이강철은 62살, 은퇴한 지 5년이 되어 간다. 그동안 일과 교회 봉사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의 하루는 언제나 조용하고 텅 빈 공간에 흘러간다. 아내가 떠난 그 후로는 그의 집은 늘 고요하고 이 고요함은 이제 그에게 무겁게 느껴진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일어날 때마다 익숙한 통증을 느낀다. 허리와 무릎이 예전처럼 가볍지 않다. 아침을 준비하면서도 손목이 쑤시고 뼈마디가 하나하나 소리내며 저항하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일어선다. 이미 몇 년 동안은 그저 그런 통증들과 함께 살아왔다. 그가 할 일은 많지 않지만 그는 여전히 그 반복적인 일을 한다. 그 반복이 조금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오늘도 역시 6시에 눈을 떴다. 옆자리는 비어 있고 그 자리를 보며 예전처럼 미묘한 느낌을 받는다. 아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시간들이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빈자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는 묵묵히 일어나 밥을 짓고 혼자서 아침을 먹으며 교회로 향한다. 교회 봉사 시간에 맞춰 이강철은 그곳에 도착한다. 그는 교회 주방에서 점심을 준비하는 일에 참여한다. 봉사자들 중 대부분은 가족 단위로 오고 그중 이강철은 홀로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그는 다시 조용히 점심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간다. 냉장고 안에는 아내가 남긴 작은 반찬통들이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김치찌개, 밥, 반찬들이 그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예전엔 둘이 나누던 음식들이었지만 지금은 홀로 먹어야 한다. 2시가 되자 그는 다시 교회로 향한다. 매주 참여하는 성경 공부가 그의 유일한 보람이다. 그동안 35년간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은 이곳에서도 유용하다. 그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일이 여전히 중요한 일이라고 느낀다. 어르신들의 질문에 답하는 것도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여전히 의미 있다. 그날 성경 공부 수업에 들어갔을 때 처음 보는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다. 대체로 이 교회의 성경 공부반은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았다. 그 중에서 보기 드문 젊은 얼굴이었다. 그 여성은 차분한 표정으로 교실의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자연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건넨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신 분이시죠? 이름을 적어주세요. 그 여성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장미자입니다. 이번에 이사 와서 처음 나왔어요. 그의 이름을 듣고 이강철은 이 여성에게 익숙한 느낌을 받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녀의 목소리와 태도에는 무엇인가 차분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 있었다. 성경 공부가 시작되자 그 여성은 열심히 들었다. 다른 분들이 간혹 졸거나 딴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도 그녀는 성경책을 펼쳐놓고 줄을 그으며 집중했다. 이강철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왜 이렇게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지, 왜 그렇게 집중하는지 궁금해졌다. 수업이 끝나고 다른 어르신들이 하나둘 나가고 있을 때 그 여성은 이강철에게 다가와 말했다. 선생님 말씀 참 따뜻하시네요. 혼자 와서 좀 어색했는데 편했어요. 이강철은 처음으로 그런 말을 들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수업 후에 간단한 인사만 하고 돌아가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는 사람은 드물다. 아,
그러셨나요? 다음에도 편하게 오세요. 이강철은 잠시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정중히 인사를 했다. 그리고 이강철은 그날 그녀의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다. 혼자 와서 어색했다는 말이 이상하게 와닿았다. 자신도 어딜 가든 혼자지만 그 말이 너무 공감이 되어 마음이 조금 아려왔다. 그날 밤 그는 무심코 시선이 사진 쪽으로 스쳤다. 하지만 생각은 다른 곳에 머물렀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다고 혼잣말을 했다. 그런데 유독 그날은 장미자라는 여성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밤새 귓가에 맴돌았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그녀가 말한 혼자 어색했다는 말이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혼자 있는 게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어색하고 외로운 것은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교회에서 처음 만난 장미자 씨가 계속 마음에 떠오르던 이강철은 다음 주 일요일 성경 공부를 위해 교회에 갔을 때 예상보다 일찍 도착했다. 그러나 이미 누군가가 와 있었다. 그녀였다. 장미자 씨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강철을 보고 웃으며 일어났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좀 일찍 와서 준비를 도와드릴까 해서요. 그녀는 여전히 차분하고 정중한 태도로 말을 했다. 그날 성경 공부가 끝난 후 이강철은 장미자 씨와 잠시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의 모습은 예전보다 자연스러웠고 친근하게 다가왔다. 그녀는 자주 손끝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 인상 깊었다. 저는 원래 사람을 도와주는 거 좋아해요. 전에 요양보호사 일을 했거든요. 그녀는 자신의 직업을 말하며 그 일을 자랑스러워하는 듯했다. 이강철은 그 말을 들으며 그녀가 어르신들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요양보호사 일을 하셨다니 어르신들에 대한 이해가 깊으시겠네요. 이강철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답했다. 네, 그 일 할 때 많은 분들을 도와주었어요. 사람을 돕는 게 참 보람이 있었죠. 이강철은 장미자 씨와 나눈 대화가 조금씩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느낌을 받았다. 이젠 그가 느끼고 있던 어색함이 점차 사라져가는 것 같았다. 그날 다시 그 자리에 앉았을 때 마음속에서 작은 떨림이 일었다. 이강철은 성경 공부 수업이 시작되기 전 자리에 앉아 조용히 주변을 둘러봤다. 오늘도 역시 혼자 하지만 지난 일요일 장미자 씨와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와 따뜻한 손길 그리고 그날 먹은 순댓국이 그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온기를 남기고 있었다. 그때의 감정이 새삼 떠오르면서 그는 오늘 그녀와 또 마주할 생각에 미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런데 그 주 일요일 이강철은 교회에 조금 일찍 도착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장미자 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지만 그녀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했다. 이유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어쩐지 혼자라는 느낌이 더 크게 다가왔다. 그녀와 나눴던 짧은 대화들이 괜히 더 선명하게 떠올랐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부담스러웠던 걸까? 별의별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수업을 마치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다시 아내의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미자 씨가 들어오자 이강철은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고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미자 씨. 그녀는 역시나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앉았다. 이강철은 이번엔 그녀가 조금 더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다고 느꼈다. 처음 만났을 때보다는 그만큼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다. 미자 씨는 자리에 앉자마자 조용히 책을 펼쳤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익숙했다.
그는 성경 공부가 시작되기 전 잠시 그녀를 지켜보았다. 고요히 책을 넘기며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무언가 아주 진지하고 집중하는 듯 보였다. 이강철은 그런 미자 씨를 보며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 그녀를 더 잘 보려고 했다. 이제는 어색함 없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같았다. 수업이 시작되자 그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성경을 읽었다. 미자 씨는 언제나처럼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듣고 있었다. 이강철은 교단에 앉아 그녀의 얼굴을 종종 훔쳐보았다. 그녀는 정말 진지하게 성경을 읽고 있었다. 이강철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몰랐던 감정을 느꼈다. 무엇인가? 마음 깊은 곳에서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수업이 끝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면서 미자 씨는 잠시 자리에 남아 있었다. 이강철은 미자 씨가 교재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다가갔다. 그녀는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고개를 들며 말했다. 오늘 말씀 참 좋았어요. 특히 평안에 대한 말씀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그녀는 고백하듯 말했다. 이강철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렇죠. 평안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는 잠시 멈추며 덧붙였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마음의 평안을 찾고 싶다는 생각을요. 그 말에 미자 씨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다. 네, 정말 필요하죠.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잇지 않았다. 그 고요함 속에서 이강철은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미자 씨. 그동안 혼자 지내다 보니 가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참 좋네요. 고맙습니다. 그는 그 말을 자연스럽게 내뱉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듣고 손끝으로 교재를 정리하며 다시 말했다. 저도 그래요. 혼자 있는 게 익숙하지만 이렇게 함께 있으면 참 좋죠. 그 말에 이강철은 왠지 모를 따뜻함을 느꼈다. 그녀의 말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린 것 같았다. 그날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다. 이강철은 아직도 조금 어색했다. 미자 씨와의 대화가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고 있긴 했지만 그는 여전히 마음 한편의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오늘은 다시 순대국집에 가기로 했다. 미자 씨가 추천한 그곳에서 또 다시 밥을 먹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마음속을 스쳤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비가 오지 않기를 바라며 밖으로 나왔다.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다. 이강철은 잠시 비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하지만 미자 씨는 그런 이강철을 보며 먼저 말을 꺼냈다. 혹시 비가 올 것 같아요. 우산이 있으면 좋을 텐데요. 이강철은 잠시 생각하다가 그래도 괜찮아요. 이 정도 비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때 비가 쏟아지자 가까운 처마 밑으로 함께 뛰어들었다. 두 사람은 숨을 고르며 어색하게 마주섰다. 어머, 비가 이렇게 많이 오네요. 미자 씨는 손끝으로 머리를 넘기며 웃었다. 그러게요. 제가 우산을 챙겼어야 했네요. 이강철은 아무 말 없이 미자 씨를 바라보며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우산 없이 이 길을 걸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미자 씨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저 차로 데려다 드릴게요. 너무 번거롭죠? 라고 말했다.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이강철은 미자 씨의 제안을 받으며 그녀가 그런 작은 배려를 해주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다. 그날 밤 이강철은 다시 집에 돌아와 생각에 잠겼다. 미자 씨와의 만남이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가 정말 자신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있다는 것일까? 아니면 그저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도 식어버릴까? 미자 씨가 차를 타고 가는 길에서 이강철은 한 가지 질문을 했다. 미자 씨,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죠.
미자 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그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렇죠. 하지만 이런 건 처음이에요. 그냥 그렇게 느껴져요. 이강철은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에서 그 말이 무겁게 다가오는 걸 느꼈다. 그리고 그날 밤, 그가 잠을 청하려 할 때 미자 씨의 따뜻한 손끝이 떠올랐다.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 차라도 태워드려야겠어요. 다음날 아침, 이강철은 알 수 없는 기분으로 일어났다. 잠에서 깨어난 그의 눈에 비친 아침. 햇살은 예전보다 따스하게 느껴졌다.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여유로움이 몸 안에 스며드는 듯했다. 어제 미자 씨와 함께 보낸 시간이 그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가와 차갑고 외로웠던 일상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는 아침을 준비했다. 예전 같았으면 단조롭게 시작되었을 하루였겠지만 오늘은 왠지 조금 다를 것 같았다. 이강철은 무심코 식탁에 놓인 아내의 사진을 보았다. 이제 그 사진은 그에게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그가 계속 살아가야 하는 이유처럼 느껴졌다. 그 사진이 가득한 마음의 구석에서 미자 씨의 미소가 떠올랐다. 한동안 미자 씨와의 대화가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그녀가 보여준 따뜻한 관심과 작은 배려들이 그에게 계속해서 여운을 남겼다. 그는 미자 씨를 다시 만날 생각에 잠시 떨렸다. 이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계속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가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 조금씩 깨달아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날 이강철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며 미자 씨와 만날 예정이었다. 그는 조금 일찍 도착하여 교회 앞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교회의 작은 골목길을 걷다. 그는 스치듯 지나가는 작은 가게들의 간판들을 보며 일상의 소소한 느낌을 즐겼다. 평범한 오후의 공기,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 이강철에게는 묘한 위로가 되었다. 미자 씨가 도착하자 그는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다. 미자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그녀는 다소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오늘은 좀 일찍 왔어요. 선생님과 더 많이 얘기하고 싶어서요. 그녀의 말에 이강철은 약간 당황했지만 동시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가 자신에게 기대고 있다는 사실이 점차 그를 무겁게 그러나 다정하게 다가왔다.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을 때 이강철은 오늘도 또 미자 씨와의 대화에 집중하면서 그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더욱 깊이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수업이 끝나고 다른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떠나는 동안 미자 씨는 역시 자리에 남았다. 그녀는 항상 먼저 교재들을 정리하며 이강철에게 말을 걸어왔다. 선생님, 선생님의 말씀이 요즘 제게 많은 위로가 돼요. 평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이강철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렇죠. 평안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가 늘 찾고 있지만 잘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는 미자 씨의 말에 공감하며 말했다.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교재를 정리했다. 이 조용한 시간, 그 안에서 나누는 말들이 그들에게는 그 어떤 대화보다 소중하게 다가왔다. 이강철은 마음속에서 그동안 미자 씨와의 관계에 대해 묻고 싶었던 것을 차근차근 떠올리며 한 걸음씩 더 다가갔다. 그는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다. 오늘 점심은 같이 드실래요? 미자 씨는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좋습니다. 제가 근처에 좋은 국밥집이 있어요. 거기서 드실까요? 이강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둘은 함께 밖으로 나가 국밥집으로 향했다. 식사 중 미자 씨는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도 결혼을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혼을 했죠. 그녀의 말이 이강철의 마음을 건드렸다. 이혼하셨다고요? 이강철은 조심스레 물었다. 미자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 담담히 말했다. 25년을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서로 지쳐서 결국 그렇게 됐죠. 이강철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말은 그에게 예상치 못한 충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가 겪었던 아픔과 비슷한 점이 있었다. 그는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렇군요. 그런 경험이 있으면 마음이 많이 힘들겠어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그때부터 그녀의 이야기에 더욱 귀를 기울였다. 미자 씨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마음의 위로를 얻고 싶어서요. 선생님 수업도 듣고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이강철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자신도 몰랐던 감정들이 마음속에 일렁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잠시 멍하니 있던 후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참 소중한 일이라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식사를 마친 후 미자 씨는 다시 이강철에게 말했다. 오늘은 정말 즐거웠어요. 이제 저도 교회에서 선생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더 기대돼요. 이강철은 그녀의 말에 마음속으로 작은 위로를 느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무엇인가가 또 불안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이끌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런 감정에 대한 불안감도 동시에 있었다. 식사 후 둘은 잠시 길을 걸어가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이강철은 또 한 번 미자 씨의 손끝이 자신에게 닿는 것을 느꼈다. 선생님, 오늘 정말 고마워요. 이제 저도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자 씨의 말에 이강철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느낀 것은 단순한 고마움이 아닌 그 속에 담긴 진심이었다. 두 사람이 교회로 돌아가는 길, 비가 내릴 기미가 보였다. 미자 씨는 조심스레 말했다. 이강철 씨, 내일은 같이 산책하실래요? 그녀의 말이 조금은 자연스럽게 들렸다. 이강철은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다. 그럼요. 내일은 날씨가 좋으면 산책도 좋겠네요. 그리고 둘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집에 돌아와 빈 자리를 스쳐보다가 문득 미자 씨의 미소를 떠올렸다. 내일도 또 미자 씨와 함께 걷는다면 내가 무엇을 느낄까? 다음 날 이강철은 몸속에서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솟아오르는 걸 느꼈다. 그날 아침 해가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이강철의 마음속에서는 그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조용히 숨을 쉬는 것처럼 느껴졌다. 평소라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순간들이었겠지만 오늘은 그 순간들이 어딘지 특별하게 다가왔다. 미자 씨와 함께하는 산책이 그에게 기대감을 주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그는 잠시 동안 그 생각만 했다. 오늘도 미자 씨를 만나면 또 어떤 따뜻한 시간이 될까? 그런 질문이 그의 마음속을 맴돌고 있었다. 어젯밤 잠들기 전에 미자 씨가 한 말이 계속 생각났다. 내일 산책하실래요? 라는 그녀의 말이 왜 그렇게 귀에 맴도는지 이강철은 알 수 없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 누구와 함께하는 산책이 그리운 적은 없었지만 오늘은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그 작은 제안이 이렇게 그의 마음에 스며들었다니. 그는 자신도 놀랐다. 그가 준비한 아침 식사는 간단했다. 김치찌개와 밥을 차려놓고 잠시 아내가 자주 앉던 자리를 바라봤다.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곳에 그녀가 있었던 시간들이 여전히 마음속에 있었다. 이강철은 그 자리를 보고서야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미자 씨와의 약속이 떠오르며 자연스레 생긴 것이었다. 정확히 약속 시간에 맞춰 이강철은 교회 앞에서 미자 씨를 만났다. 그녀는 이미 와 있었고 조용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미자 씨는 평소처럼 차분하게
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보였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날씨가 좋네요. 미자 씨가 웃으며 말을 걸어왔다. 이강철은 그 미소에 답하며 네, 정말 좋은 날씨네요. 오늘은 산책하기 딱 좋겠어요. 그들의 대화는 아주 자연스럽고 부드러웠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웃을 수 있는 그런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그들은 처음으로 함께 교회 주변의 작은 공원으로 향했다. 이강철은 이 공원이 여러 해를 지나면서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곳에서 많은 기억들을 떠올리곤 했다. 그는 아내와 함께 걷던 길을 지나며 미자 씨와의 산책이 그와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 길을 다시 걸어본다는 것이 생각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다. 그 위로는 미자 씨와 함께 나누는 순간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이었다. 산책을 시작하자. 미자 씨는 잠시 조용히 걷다가 이강철에게 말했다. 선생님, 예전에는 이런 산책을 많이 하셨나요? 그녀의 물음에 이강철은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답했다. 네, 아내와 자주 왔던 길이에요. 그때는 말없이 걷기도 했고, 때론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이강철은 미자 씨가 그 말을 이어받기를 바랐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런 추억이 있으면 이 길도 더 의미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잠시 또 침묵 속에 걸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이강철은 미자 씨가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그 다가옴이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걸 알았다. 이 강철은 그 변화가 두려움이 아닌 오히려 기다려지는 것이었다. 미자 씨가 갑자기 멈춰서며 이강철에게 말을 건넸다. 선생님, 이런 날에는 정말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의 말이 이강철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잠시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다. 좋은 사람. 그는 묻고 나서 자신이 말했던 것에 조금 놀랐다. 그렇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미자 씨는 그 말에 잠시 멈춰서며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조용히 말하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어요.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진심은 이강철의 마음에 깊이 박혔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렇군요. 함께 나누는 게 중요한 거군요. 그들은 다시 한동안 걸으며 간간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자 씨는 그동안의 삶과 교회에서의 시간에 대해 말했으며 이강철은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들을 풀어놓았다. 그런 대화 속에서 이강철은 미자 씨와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따뜻하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미자 씨도 그런 이강철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걸까? 그녀는 그저 자연스럽게 그와 함께 걷고 나누는 순간이 좋다고 말했다. 산책이 끝나고 이강철은 미자 씨를 집으로 데려다 주기로 했다. 그들이 대화하면서 걷던 길을 돌아가며 이강철은 조금씩 그 길에 대한 기억이 또렷이 떠올랐다. 아내와 함께 걸었던 그 길. 이제는 미자 씨와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이 어딘가 기분 좋게 다가왔다. 그 모든 시간이, 그 모든 기억들이 그를 조금씩 치유해가고 있었다. 미자 씨가 내리기 전에 이강철은 잠시 차를 멈추고 말했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미자 씨. 감사합니다. 미자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선생님,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참 행복했어요. 그녀는 차에서 내리며 이강철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다음에 또 같이 산책해요. 이강철은 그녀가 채서 내리자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길을 따라 다시 혼자 걸어야 한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잠시 아프게 했지만 곧 그런 생각이 지나갔다.
그는 미자 씨와 나눈 대화와 그 따뜻한 손끝을 기억하며 마음속에서 느끼는 위로를 떠올렸다. 다음에도 또 함께 걸을 수 있을까? 그날 밤 이강철은 잠들기 전 미자 씨와 나눈 대화를 떠올리며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의 일상은 여전히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미자 씨와 함께한 시간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 감정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그녀와 함께 보낸 시간이 점점 더 특별해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동안 혼자서 살아온 시간 속에서 누군가와의 만남이 이토록 큰 의미를 가지게 될 줄은 몰랐다. 이강철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난다. 오늘도 그날처럼 새벽에 눈을 뜬 그는 침대 옆에 놓인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 사진이 그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큰 고통을 주기도 했다. 그의 손이 가볍게 사진 속 아내의 얼굴을 훑었지만 아무리 그리워도 돌아오지 않을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여전히 힘겨운 감정이 밀려왔다. 그는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하고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일어섰다. 오늘도 교회 봉사 일정이 있기 때문에 평소와 같이 준비를 마친 뒤 교회로 향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다. 미자 씨와 다시 만나게 될 그 기대감이 그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들었다. 그는 그동안 아내와 함께 하던 교회 봉사활동도 이제는 차츰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미자 씨와의 관계도 점점 더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교회에 도착하자 이강철은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 점심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주방에서 재료를 다듬으며 여전히 마음 한편에 미자 씨를 떠올리고 있었다. 그녀의 따뜻한 눈빛과 작은 배려가 계속해서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자연스럽게 성경 공부 시간으로 이어졌다. 오늘도 미자 씨가 오기를 기다리며 그는 조금 긴장된 마음으로 수업을 준비했다. 미자 씨가 교회에 도착했을 때 이강철은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미자 씨. 오늘도 오셨네요. 미자 씨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오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차분했지만 그 속에서 따뜻함이 묻어났다. 이강철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그 미소가 그를 다시 한번 평온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다. 오늘의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고 이강철은 성경의 구절을 천천히 설명했다. 미자 씨는 그가 설명하는 내용을 집중해서 들었고 그의 말을 고요히 받아들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수업 도중 이강철은 미자 씨가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하는 모습을 보며 이전보다 더 가까워진 느낌을 받았다. 그와 미자 씨 사이의 간격이 조금씩 좁혀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강철은 그 마음속에 다시 불안한 생각을 떠올렸다. 그녀는 정말 자신에게 진심으로 다가오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배경이 있는 것은 아닐까? 성경 공부가 끝난 후 미자 씨는 다시 한번 그에게 말을 걸었다. 오늘은 유난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선생님의 설명은 항상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이강철은 그 말에 조금 놀랐다. 그렇게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힘이 되네요. 그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 말 속에서 그는 미자 씨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 조금씩 그의 내면을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점심을 먹기로 했다. 미자 씨가 추천한 국밥집으로 향하면서 이강철은 그동안 함께한 시간들을 되돌아보았다. 그가 고백하지 않았던 감정들이 점차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었다. 미자 씨와 함께한 순간들이 그에게 특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있는 의문은 그를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진정한 것일까? 아니면 그냥 나이 든 사람을 보살피려는 마음에서 나온 일시적인 배려일까?
국밥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다. 미자 씨는 메뉴를 고르며 말했다. 여기 순대국이 정말 맛있어요. 어르신들께서 좋아하실 만한 국물 맛이에요. 이강철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렇군요. 그럼 저도 순대국 하나 주세요. 그들은 그렇게 간단하게 주문을 마친 후 음식이 나오는 동안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다. 대화는 자연스럽고 편안했다. 그녀는 이강철에게 자신의 과거를 조금씩 풀어놓기 시작했다. 제가 예전에 요양보호사 일을 했었어요. 그런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죠. 그들 중에는 정말 외로운 분들이 많았어요. 이강철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그가 미자 씨에게서 느낄 수 있었던 진심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는 걸 알았다. 미자 씨의 이야기는 그의 가슴 속에서 자꾸 울림을 주고 있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미자 씨는 차분히 이야기를 이어갔다. 가끔 누군가가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죠. 이강철은 그 말을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 자신도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을 그리워했었고 미자 씨는 그 모든 것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하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다시 교회로 돌아가기로 했다. 이강철은 걸으면서 미자 씨와 함께한 대화 속에서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감정을 조금씩 풀어내기 시작했다. 미자 씨는 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고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고 있었다. 그가 느끼는 감정도 점차 명확해졌다. 미자 씨와의 관계는 단순한 봉사의 차원을 넘어서 조금씩 깊어지고 있다는 것. 교회 앞에 다다를 무렵 미자 씨는 잠시 걸음을 멈추며 이강철을 바라보았다. 선생님, 사실 저는 좀 더 나아가고 싶어요. 이렇게 한 걸음씩 다가가는 게 너무 기쁘네요. 이런 마음을 나누는 것도 참 소중한 일이죠. 그녀의 말이 이강철의 마음을 다시 한번 흔들었다. 그는 미자 씨의 손끝이 조용히 다가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나누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이강철은 마음속에서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의 말 속에서 다시 한번 그 불안이 밀려왔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날 밤 이강철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불안함과 동시에 묘한 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미자 씨와 나눈 대화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산책을 마친 후 그녀가 건넸던 말들이 계속해서 그의 귀에 맴돌았다. 좀 더 나아가고 싶어요. 그녀의 말은 이강철에게 두 가지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한편으로는 그녀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감정이 자신에게 너무 빨리 다가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웠다. 그는 오랫동안 혼자였고 갑작스레 다시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두려웠다. 그의 손은 자연스레 아내의 사진을 향해 갔다. 사진 속 아내는 그를 언제나 따뜻하게 바라보았고 그들의 지난 시간들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전히 살아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자리에 미자 씨의 미소가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이강철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점점 더 의존하게 되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이 관계가 정말 진정한 것인지 아니면 외로움에 취해 빠진 환상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이강철은 평소처럼 일어났다. 아침을 준비하며 문득 미자 씨의 말을 떠올렸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 기뻐요. 그 말이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다. 그는 미자 씨가 자신에게 진심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 감정이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오늘도 그는 교회 봉사를 가야 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교회에 가서 봉사하는 일이 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다. 그곳에서 미자 씨와 또 만날 생각에 그는 조용한 기쁨을 느꼈다.
예전 같았으면 그런 감정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았겠지만 지금은 미자 씨가 그의 일상 속에 자꾸 스며드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교회에 도착하자 이강철은 이미 봉사를 시작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오늘도 변함없이 점심 준비를 도왔다. 그동안 그는 고독했지만 지금은 누군가와 함께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이 그에게 큰 위안을 주고 있었다. 봉사 후 성경 공부 시간이 다가왔고 그는 역시 미자 씨를 기다리며 마음속으로 그녀의 모습을 상상했다. 오늘도 그녀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즐거울 것 같았다. 미자 씨가 교회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여전히 그와 같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도 오셨네요. 그녀는 조금 더 자연스럽고 친근한 표정을 지으며 이강철을 맞이했다. 이강철은 그녀의 표정에서 긴장감이 사라진 것을 느꼈다. 그동안 느꼈던 어색함이 조금씩 사라지고 대신 두 사람은 더욱 편안한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네, 오늘도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고 두 사람은 여전히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었다. 미자 씨는 여전히 그의 말을 집중해서 들었고 이강철은 점점 더 편안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이강철은 성경을 읽으며 미자 씨의 눈빛을 느낄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 마음을 열게 되었다. 그녀는 그에게 단순히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반자 같은 느낌을 주었다. 수업이 끝난 후 미자 씨는 잠시 교재를 정리하며 이강철에게 말했다. 선생님, 오늘 정말 좋은 말씀을 들었어요. 저는 예전에 혼자 있을 때 내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선생님 덕분에 조금씩 자신을 돌아보게 되네요. 그녀의 말은 조용하지만 깊이가 있었다. 이강철은 그녀의 말 속에서 진심을 느꼈다. 저도요. 미자 씨, 함께 나누는 것이 참 좋은 일이네요. 두 사람은 오늘도 점심을 함께 먹기로 했다. 국밥집에 도착해 자리에 앉자 미자 씨가 말했다. 오늘은 제가 또 다른 메뉴를 추천할게요. 여기 김치찌개도 정말 맛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예요. 이강철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 오늘은 김치찌개도 먹어보죠. 함께 나누는 음식이 더 맛있잖아요.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고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더 열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식사 후 두 사람은 잠시 걷기로 했다. 가게에서 나와 교회 근처의 작은 공원을 거닐면서 이강철은 미자 씨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다. 저는 한때 결혼 생활이 너무나 행복했었어요. 아내와 함께 있던 시간들은 정말 소중했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미자 씨의 반응을 기다렸다. 미자 씨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아내와의 기억들이 아직도 저를 지탱해주고 있어요. 때로는 그리워서 견디기 힘든 순간도 있지만 그래도 그 기억들이 제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어요. 이강철은 그런 말을 하며 다시 한번 미자 씨에게서 위안을 받았다. 미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군요. 기억이라는 게 정말 소중하죠. 저는 그런 기억들을 통해 내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소중히 여겼는지를 되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선생님, 그 기억들이 지금도 저를 이끌어가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이강철은 잠시 멈추었다. 그의 마음 속에서 미자 씨의 말이 자연스럽게 다가왔고 그가 느끼고 있던 외로움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 산책을 마친 후 이강철은 미자 씨에게 다시 한번 말을 건넸다. 미자 씨, 오늘 하루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다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미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저도요.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 정말 편하네요. 감사해요. 두 사람은 그렇게 간단하게 주문을 마친 후 음식이 나오는 동안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다. 이강철은 무심코 식탁 한쪽에 놓인 작은 반찬통을 손끝으로 건드렸다. 비슷한 모양의 반찬통을 아내가 자주 쓰던 기억이 떠올랐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가슴이 저리거나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옆에 앉은 미자 씨의 따뜻한 미소가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다. 그는 그 감정이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다. 그날 밤 이강철은 다시 침대에 누워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이젠 조금씩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이 그의 마음을 휘저으며 다시 한번 미자 씨와의 만남이 그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생각하게 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며 마음과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그 신호들은 더 미묘해지고 무시하기 쉬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신호들을 무시하고 지나쳐버리면 어느새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거리감, 가족 간의 소통 부족, 그리고 어느덧 사라져버린 일상 속에서의 작은 행복들에 대한 그리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끔 우리 몸이 보내는 소리와 마음의 미세한 변화에 귀 기울여 보면 그 작은 변화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하루 느끼는 몸의 피로함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피로함은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참아왔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불편함이나 심지어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다시금 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특히 서로를 돌보는 가족이나 친구의 존재는 우리가 느끼는 몸과 마음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과의 관계는 단순한 일상적인 대화나 작은 일들 속에서 점차적으로 나아집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가족이나 친밀한 사람들과 나누는 작은 대화, 서로를 챙기는 습관들이야말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 나누는 사랑은 때로는 목숨을 구하는 것만큼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랑이 미처 완전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사랑의 본질은 충분히 우리를 지탱해주고 그로 인해 우리는 고립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일들이 모여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찾게 만들고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서로에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나누는 작은 배려와 따뜻한 말을 그리고 몸에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을 쉽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호들이 주는 의미를 진지하게 되새길 때 우리는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때 인생의 작은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자신이 살아온 날들을 돌아봅니다. 그때 느껴지는 것은 화려한 순간들보다는 작은 순간들이 주는 따뜻함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었던 조용한 대화, 따뜻한 차 한 잔, 손끝에서 느껴지는 온기들, 그런 것들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온 이유이고 그 순간들이 쌓여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순간들을 놓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가까운 사람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작은 변화들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믿으세요. 이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좋아하셨다면